긴 연휴 이후 M7 기업들 마감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1%대 상승불 켜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입김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관세에 대한 영향에 큰 타격을 받았던 전반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테슬라는 관세에 대한 혼란을 조금 이겨내는 분위기입니다. 테슬라와 관련한 특별한 재료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로는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의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대한 호재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보택시에 대해서 로보택시 출시가 연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언급이 있었죠. 여기에 더해서 로보택시가 성공을 한다면 5년 내 테슬라의 시총은 15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 체크해 보시죠. 두 번째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례적으로 M7 기업 가운데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흐름과는 약간 상반된 기조인데요. 3%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31일 젠슨 왕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좋은 회의였다라고 이 회동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딥시크에 대한 우려가 엔비디아에도 반영이 되는 것일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업 출발해 보시죠. 세 번째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오전장에는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오후장에서 이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약보합권으로 장을 마쳤고요. 관세의 영향 그리고 실적에서 드러났던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이 오후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딥시크 폭락에도 살아남은 유일한 기업이었죠. M7 가운데에서는. 하지만 관세의 영향은 피해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의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목표 주가를 260달러에서 27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 체크해 보시죠. 애플의 뒤를 잇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강보합권으로 장을 마쳤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연계가 깊은 오픈 AI의 소식 한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효율적 추론을 위한 O3 미니를 출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당연히 딥시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딥시크의 기능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해 능력 테스트에서 딥시크의 성능을 앞질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요하게 쓰이는 AI 모델은 아닙니다. 수학이나 코딩 등 빠른 문제 해결에 쓰일 수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는 조금 더 지켜보시죠. 다음 기업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알파벳입니다. 다섯 번째 기업이고요. 1.47% 상승했습니다. 알파벳은 연이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당연히 목표 주가 상향도 줄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번스타인에서는 목표 주가를 185달러에서 210달러로 그리고 오펜하이머에서는 215달러에서 225달러로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부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기업 체크해 보시죠. 여섯 번째 기업은 메타입니다. 메타도 강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호실적에 대한 영향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입니다. 지난 발표에서 메타는 올해 페이스북부터 인스타그램까지 이 플랫폼에 대한 사용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AI 서비스 확대 등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다음 날인 금요일도 강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호실적에 대한 여파 언제까지 이어질지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시죠. 다음 기업, 마지막 기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1.3%대 상승을 했는데요. 전반적인 X 관련 광고 지출 소식 한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 일론 머스크 CEO가 X를 인수했을 때 당시 모든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X에서 광고를 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그와 정반대의 기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X에 대한 광고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부터 애플까지 다시 한번 광고 지출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M7 상황과 주말 나왔던 이슈들 체크해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저희 앞서 보셨던 것처럼 오프닝에서의 3대 지수는 전반적으로 또 하락 마감을 했고 M7 기업도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전반적인 마감 상황 짚어주시죠. 네, 우리는 이제 긴 설 연휴를 지나왔습니다만 미국 증시는 지속해서 열렸죠. 근데 역시 미국 증시를 강타한 거는 딥시크였습니다. 그 딥시크가 한마디로 저비용 고효율의 AI다. 이런 게 시장을 강타했고요. 오픈 AI의 비용의 18분의 1 정도로 개발을 했다는 거 하고요.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다. 이게 시장의 충격파였습니다. 또 지금 보면 뭐 알리바바도 새로운 AI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 실적이 지속해서 발표되는 와중에 이 딥시크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지금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의 하락분이 절반 이상도 회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는 사실 빅테크 미국 증시도 개장하고 이제 빅테크 실적이 발표되는데 M7 소위 또 배트맨까지 요즘 확산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거품론이 다시 등장할 것 같아서요. 미국 증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빅테크나 기술주에 대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금 비중을 높여놓고 종목 장세에 대비하는 흐름을 지금 지켜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마감 상황과 함께 역시나 핫했던 딥시크에 대한 이야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기업별로 한번 추세를 바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미증시 안에서 우리가 지금 확인해봐야 할 종목들만 뚝뚝 뽑아서 차트와 함께 분석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기업은 어디로 출발을 해볼까요? 네, 애플입니다. 애플 실적 발표했었죠. 네. 네, 생각보다 실적 발표가 잘 나왔는데 역시 중국에서 매출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 아이폰 매출이 11% 감소한 걸로 나타났고요.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다음에 애플이 그나마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고요. 주주 환원 정책 발표를 했었고, 그다음에 서비스 매출 성장 때문에 상승 반전 이후에 지난 금요일장에서 하락했는데요. 지금 아이폰 판매 둔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이슈가 하락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시티뱅크 쪽에서는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 이후에 아이폰 16 판매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4월 달에는 애플 인텔리전스 한국어 버전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이런 뉴스도 있어요. 그다음에 2월 13일 날 주주 배당 예정이다. 그다음에 엔비디아에 뺏겼던 시총 1위를 탈환했죠. 네. 그래서 지금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애플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260달러 고점을 찍고 나서 220달러까지 45도 각도로 하락한 다음에 반등이 나왔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잘 올라가다가 음봉을 하나 맞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뭐 거래량이 조금 실리고 있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굳이 매수 시점이다, 매도 시점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의 변동성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두고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애플의 상황 실적 발표가 나왔다라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또 앞서서 제가 대표님 M7 브리핑을 하잖아요. 네. 금요일장 마감 상황에서 그래도 좀 눈에 띄었던 두 기업이 애플이랑 엔비디아였거든요. 애플은 그래도 이 딥시크의 여파를 조금은 피해 나가는 모양새였고 엔비디아는 또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엔비디아가 사실은 직격탄을 맞았죠. 네. 저는 하루에 17% 급락하는 걸 처음 봤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되돌림 반등이 상당히 약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최소한 지수가 올라오면 절반 정도는 회복을 했어야 돼요. 근데 절반 정도 회복을 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AI 컨퍼런스가 중요한 상승의 촉매될 거다. 이제 딥시크가 나와서 이 AI 시장 자체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런데 또 트럼프하고 젠순왕 CEO가 백악관에서 미팅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AI 칩의 수출을 제한하겠다. 또 중국 견제 차단에 대해서 좀 밀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차트상으로 본다고 하면요. 153달러 여기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잘 가다가 여기서 140달러 정도에서 다시 반등 시도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딥시크 이후에 급락을 했는데 개파락이 나왔어요. 근데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130달러를 깨고 내려갔고요. 지금은 120달러 지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급락할 때 거래량이 폭증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이거는 저점 매수 거래량이라기보다는 고점 매도 거래량이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지금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다. 그 여파로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봉상의 흐름을 보면 조금 더 확연하게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140달러 정도에서 주가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었고 130달러가 강력한 지지선이었는데 이걸 깨고 내려와서 120달러 음봉이 됐고요.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 거래량이 폭증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섣불리 저점을 얘기하기는 조금 아직 이르다. 그래서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2월 26일 날 실적 발표가 있어요. 네.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딥시크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AI 시장 자체 확대 기반하는 걸 확인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AI 그쪽에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급락하니까 다른 AI 반도체 관련주들도 영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2월 26일 실적 발표 때까지는 저는 추가적으로 급락은 아니겠지만 좀 횡보하는 양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구간은 아니다. 좀 더 지켜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이번 이 딥시크 쇼크라고 하죠. 이 네. 쇼크에 대해서 가장 직격탄을 맞았던 엔비디아였는데요. 현재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함께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2월 26일 또 엔비디아는 늦게 하더라고요. 실적 발표를. 맞습니다. 네, 2월 26일 실적 발표가 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지까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기업은 또 어디로 출발을 해볼까요? 빅테크들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를 한번 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이 클라우드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용량이 여전히 부족한 게 타격이 될 수 있다. 또 막대한 지출 문제가 있다. 또 실현되지 않은 AI 수익의 문제 뭐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저가 모델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부정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6% 급락을 했어요. 실적 네. 발표 이후에. 그래서 차트 모양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전일 종가가 여기였는데 그대로 수직 낙하를 했는데 6% 급락한 이후에 그 다음 날도 반등이 나오질 못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엔비디아 때와 마찬가지로 급락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던지고 보자라는 매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역시 추가 하락이나 반등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430달러 정도가 지지선이 됐어야 되는데 이걸 깨고 내려갔어요. 한 방에 깨고 내려가는 바람에 이제 주봉에서 확인해 보시면 지금 주봉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450달러 윗꼬리를 길게 단 음봉이 나오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415달러로 끝났는데 지금 추가 하락이 나오면 어디가 지지선이 될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앞서 살펴본 대로
M7이나 지금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실적 시즌인데, 어닝 시즌인데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실적 발표의 여파가 좀 크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반등 분위기를 면밀히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빅테크들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그럼 빅테크 외에 또 짚어주실 기업이 있다면 어느 기업을 언급을 해주실까요? 이제 그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이제 그 대형 제약사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에브비라는 제약사입니다. 그런데 호실적 발표 이후에 4.7% 급등 마감을 했어요. 네. 그런데 장중에는 훨씬 더 한 7%, 8%까지 급등하다가 갭상승 이후에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조심해야 될 게 신약 개발 또는 M&A 이런 이슈가 있다 그러면 급등을 하지만 반대로 뭐 적자를 발표했다든지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다 그러면 그대로 급락합니다. 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에브비는 207달러 고점 찍고 나서 여기서 급락을 했었죠. 네. 이게 M&A 무산 뭐 이런 재료들 악재들이 나왔던 거고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폭증했고요. 그래서 보면 최신 면역학 쪽의 신약 관련 주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전망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2027년 매출 전망이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270달러에서 뭐 270억 달러에서 네. 이제 매출 전망이죠. 310억 달러로 상향됐고요. 그래서 잘 아시는 보톡스 제조사 엘러건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제약사가 아니라 또 미용과 의료 관련 제약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뷰티 사업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경기 침체나 경기 하강이 오더라도 사실 미용이나 뷰티 쪽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비의 경우는 바닥을 찍고 터닝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M&A 재료가 만약에 먹힌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지금 최고가 고점에서 찍힌 207달러 정도까지도 한번 근접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에브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매수 관점을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실적이 정말 중요한 섹터네요. 호재든 악재든 참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또 약간은 보호받을 수 있는 미용과도 관련이 있는 에브비 기업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또 강력한 매수 의견도 밝혀주셨으니까 꼭 투자에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안에서 대표님이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도 어느 종목으로 향하고 있는지 궁금해져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이제 빅테크 거품론이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매매하는 트레이더다 보니까 깨놓고 얘기해서 지금이 주식을 풀 베팅할 때냐 아니냐 그러면 저는 지금은 주의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시장이 빅테크가 시장을 주도했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좀 큰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지금 2월 5일 날 2월 4일 날 구글 AMD 실적 발표가 있고요. 네. 2월 5일 날 ARM, 그다음에 2월 6일 날 아마존, 뭐 일라이릴리 이렇게 실적 발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예상치 하회한다든지 하면 추가적인 하락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개별 종목인데요. 템파스 AI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의료 AI 아까 네.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해외 논문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료 AI가 의사보다 암 발견을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연구 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그리고 AI 기반의 개인 건강관리 앱 올리비아라는 네. 앱을 출시한 이후에 주가가 급등했고요. 이 올리비아 앱의 좋은 점이 뭐냐?
환자 건강 데이터를 한 곳에 통합해서 볼 수 있다. 그다음에 AI를 통해서 접근이 용이하다. 이런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의료 AI 관련주인데 암 치료 시장 확장에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다라는 분석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보시면 35달러를 바닥으로 해서 지금 이 강세가 계속해서 나타났는데요. 57달러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전혀 없었는데요.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올라오는 와중에요. 네. 그리고 지금 고점, 일봉상의 고점이 79달러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매물대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봉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지금 포커스 AI의 경우는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요. AI 매출이 아직 그 실적에 미반영이 돼 있는 상태다. 네. 성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고요.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거는 2월 3일 날 오늘 미국 증시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그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제가 관심을 보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면 네. 지금 그 딥시크 충격에서 사실은 좀 자유로운 섹터가 어디냐 하고 봤더니 우주 개발 관련주예요. 그래서 인공위성과 우주선에 사용되는 화합물 반도체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미국 상무부로부터 6천만 달러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 화합물 반도체가 우주용 태양 전지라고 불리는데 그 생산량이 3년 동안 50% 정도 확대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의 경쟁 주자로도 부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매출 증가세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주당 순이익도 양호한데 이 지금 우주 개발 관련주들의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적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적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라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우주 개발 관련주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시장에서 평가할 때 지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개별 종목 쪽으로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럼프 취임 이후에 뭐 우주 개발 지원 얘기가 나왔고 화성 탐사 얘기까지도 나왔었죠. 그래서 올라간 다음에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요. 지금 보면 33달러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 숨고르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9달러 정도에 와 있는데요. 지금 주봉상의 흐름을 한번 보신다면 여기서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나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근데 거래량이 폭증했는데 지금은 다소 쉬어간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주봉과 월봉상의 흐름을 보면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 그다음에 지금 종목 장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는 지금 25달러 정도가 강한 지지선으로 보고 있고요. 27달러에서 30달러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 지금 33달러 고점 돌파하고 저는 40달러 이상까지는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로켓랩 정말 꼼꼼하게 차트까지 분석을 해주셨어요. 로켓랩 현재 만나봤고요. 템퍼스 AI도 현재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언급 있었으니까요. 두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안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만 쏙쏙 뽑아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